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지만 안녕하십니까? 네, 비욘디 서민입니다. 오늘은 겐지스 강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밤에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소식 들을 때만 해도, 야간에 통행이 금지되니까 오늘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했는데, 그게 저기 해제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다들 그 얘기만 오늘 하루 종일 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제 의료와 개업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지만 제가 이 겐지스 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언제까지나 제가 그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비욘디 시즌 4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의대 증원 관련된 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겐지스 강의 비밀 이거는 그 유진홍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착한 바이러스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감명을 받아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흰둥이야 푸드리님이 유일하게 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겐지스 강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 가봐서 지도로 봤는데 이 발원지가 거의 히말라야 부근에서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인도 상류를 딱 흘러서 이 방글라데시 근처, 벵갈만으로 흘러지는 굉장히 긴, 총 길이 2,500km 되는 그 강입니다. 이 겐지스 강은요, 상류는 깨끗하죠, 당연히. 히말라야에 있는 고기. 강의 기온이 그렇듯 산골이라 깨끗하고 이런 곳에서 수영하거나 물을 마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하류입니다, 하류. 이 하류가 생활 하수, 공장 폐수, 그리고 사람들의 대소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하류죠, 하류. 그래서 겐지스 강에서 그거 하류 말고 이 중류 이런 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행복한 한인사님 안녕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화장해서 겐지스 강에 뿌려줍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여기가 식수 비슷한 건데 영혼을 정화한다는 의미래요. 그리고 영혼을 정화할 필요가 없는 승려 등등 시신을 그냥 수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활 하수나 르엔테님, 속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떡하지? 따뜻한 초콜릿님 들리시죠? 산업시설에서 나온 오폐수 다 들어가고, 사람들이 대소변도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또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잔뜩, 더러운 거를 갖다 쏟아붓는 것과 동시에, 여기서 또 목욕하고, 빨래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신성한 물이라고 해서, 면도칼로 삭발식을 하면서 이 물로 두피를 씻어내리는데요. 그 면도칼로 이거 삭발하다가 피부가 타상할 때가 있잖아. 근데 이 물로 두피를 씻어내린다? 야, 이거 세균 감염되기 딱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2004년 세계보건기구 집계에 따르면 2004년 인도 사망자 1,030만 많이 죽었네. 근데 그 가운데서 50만 명이 물을 통한 전염병으로 숨졌고요. 그리고 이제 겐지스 강이 이제 그 사망 원인으로 이제 부각됐죠, 당연히. 그래서 겐지스 강에서 몇 군데에서 물을 채취한 결과 대장균 박테리아가 29,000개가 나왔대요. 100ml당.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장균 자체는 이게 해롭진 않겠지만 분변성 대장균이 하지만 이 대장균이 이만큼 있다는 거는 다른 세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장균이 이 물의 그 깨끗함을 나타내는 그 지수거든요. 근데 이게 29,000개가 있었고 이게 원래 오염 하얀선이 100ml당 600개라 600개. 근데 그거보다 50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검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인성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 수인성 전염병의 대표적인 게, 르엔테님, 아이팟의 문제점이었답니다. 수인성 전염병의 대표적으로 지금도 상하수도가 안 좋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이제 사망하게 만드는 콜레라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1817년부터 24년까지 쭉 이제 그러니까 여기 그 벵골만에서 시작해서 겐지스 강을 따라서 쭉 되다가 남부까지 퍼졌던 이게 이제 1차 콜레라 범유행이고요. 그리고 1차 콜레라 범유행으로 몇 명이 죽었냐? 875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물론 이제 이게 다 정확하겠냐마는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은 거고요. 그리고 오죽하면 힌두 승려들
승려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7년 한 건데 그 겐지스강을 좀 정화하지 않으면 집단으로 살자 하겠다는 이런 협박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분들이 모욕만 안 해도 좀 깨끗할 텐데 이거 자기들이 모욕해야 되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놔라. 이 겐지스강이 무슨 목욕탕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인도가 2010년 뉴스인데 겐지스강을 대청소 나선다 그러는데 이 물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한강에 이제 공장 폐수 같은 게 많이 들어와서 물고기 등이 막 휘고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 사진 보고 어린 나이에 공포감을 막 느끼고 그랬는데, 야,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물을 뭘 어떻게 하고 싶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더럽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시신을 버리니까 당연히 시신 109 발견돼 조사 중 장례비 없는 빈민들 투기 추측. 이게 2015년 뉴스입니다. 이게 화장을 여기서 하고 시신을 강에 투기하고 이게 신성하게 여기는 이게 태도인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뭐 사람 죽이고 여기다 몰래 놔둬도 그냥 뭐 범인 못 잡겠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8년 뉴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수십 명이 뭐 단식을 한다. 뭐 수십 명이 아니라 그 115일간 뭐 단식을 하고 막 그러는데 겐지스강을 살리자고 이런 아트 바몬다더니 40일 넘게 단식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겐지스강이 깨끗해지진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겨울에 이게 이제 하얀 거 보고 아마 겨울에도 아니 이러니까 눈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눈이 아니고 이게 생활 하수와 산업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아서 유독성 거품이 발생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또 몸을 담그네? 이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참 한강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 여기서 또 애들하고 놀아. 와 진짜 와 이런 나라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안 84 이분이 유명한 웹툰 만화가죠. 근데 웹툰 작가 이분이 그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물도 마셨대는데 그리고 이분이 그래갖고 뭐 작년에 뭐 이 투혼이면 대상 타겠다 뭐 이런 정도의 저도 진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걸 마셨는지 아무리 방송이 중요해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컬럼 한 편을 소개할게요. 이건 2016년에 나온 글인데 목욕물을 마시는 나라라고 하면서 이제 한겨레 정의진의 어떤 메모라는 그런 이제 건데 이분이 책을 읽고 그 책 감상문을 가지고 이제 칼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다나 시바님이 지은 물 전쟁이라는 그런 책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반다나 시바님은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근데 이 칼럼을 왜 소개하냐면 여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한때 화제가 됐는데 이게 댓글은 30개밖에 안 달렸지만 이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퍼 내려갔던 그런 책인데 이 겐지스강에 관한 이야기다 하면서 이게 겐지스강은 세균을 죽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광물질로 가득 차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 겐지스강에 광물질이 있어가지고 여기 세균을 죽인데 여기 있는 정화 능력이 있대. 그래서 콜레라균이 3시간 내지 5시간 안에 이 균이 죽는데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시체가 버려지고 수천 명이 모욕하는데도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사실이냐고? 사실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현대 미생물학이 증명해야 할 과제지 그들을 신기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게 이거를 좀 증명하는 그런 논문 같은 거 몇 개 좀 소개하면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끝이야 진짜 이게 사실이냐고? 사실이다. 이게 끝이야. 이런 황당한 세균이 무지하게 검출되는 그 물이 여기 이 물이 뭐 정화 기능이 있고 세균을 죽여서 부패를 방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혜진님은 제가 꼴팸이었던 시절에 좀 팸이들은 다 이분을 존경하죠. 근데 이분이 종교학과 나오고 이화여대 어쨌든 이분이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스트.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 과학이랑은 좀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을 써서 뭐 많이 욕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한겨레 거기 달린 댓글이 쓰레기 책에 쓰레기 댓글.
노로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약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별로 없을걸요, 아마 이게. 바이러스 중에서 약이 있는, 치료약이 있는 게, 뭐, 헤르페스 때 어시클로비어라는 그 약 정도 하고, 뭐, C형 바이러스, 뭐, C형 간염 바이러스. 정말 바이러스의 약을 찾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군님이 뭐라고 썼냐면, 여기다가, 무슨 소리냐. 겐지스강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뭐 수인성 질병으로 숨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반박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막 작가님 변기통에도 그러한 미생물이 있답니다. 내일부터 변기물로 밥 지어 드시라고 하시고 반지성주의라고 하시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4대강 이제 비판하는 글이긴 한데 이게 이제 4대강을 비판하더라도 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대강은 저도 싫지만 겐지스강은 4대강보다 더 낫다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한결에 아끼는 사람으로 안타깝다. 물 마셔도 안전하다고 콜레라균이 저절로 죽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댓글 모두 뭐 댓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댓글이에요. 꼭 가서 한 모금 드세요. 이런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게 그 커뮤니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펌지를 당해서 욕을 먹습니다. 아지매 지금 장난하는 거죠. 콜레라의 원조 종갓집이 겐지스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콜레라 이제 이 글에서 콜레라 통계가 나오는데 뭐 이게 그 콜레라 케이스 이게 이제 케이스 페탈리티 그러니까 콜레라로 걸려서 죽은 케이스가 뭐 97년부터 쫙 해서 이제 뭐 계속 그러니까 뭐 해마다 3,000명 정도 걸리고 뭐 열댓 명씩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레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드사랑님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글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겐지스강 물은 안전합니다. 근데 안전이란 기준이 좀 다르다. 그들에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먹고 다 죽어도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안전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먹고 다 죽어도 안전한 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카스트에 안 잡히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일반 수드라 바이샤 수드라 이 계층이 많이 죽어도 아무도 안 죽은 거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해석을 비아냥 같은 거예요, 일종의. 자, 그래서 이 과학 저술가 중에서 되게 유명하신 이정모라고 있습니다. 저하고 이념이 좀 달라서 나중에 헤어졌지만 저하고 제가 한때 전 지금도 이분 존경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아주 대박을 치게 만든 이분이 공룡 복제품을 사서 놓고 그리고 거기 공룡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을 살림문이야. 지금은 또 다른 일 하고 계신데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이분 책도 다 재밌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분이 당연히 뭐 정의진 선생님을 존경하시죠. 그런데 그 낙동강과 겐지스강 이런 칼럼의 이런 제목으로 정의진 선생님의 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어요. 만약에 이제 그 다른 진영의 사람이 썼으면 그냥 아주 착사를 냈을 텐데 존경하는 분이라서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아쉽다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학자들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4대강도 한번 까주고 그리고 좋은 말하는 사람도 너무 믿지 마세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다 거짓입니다. 우리도 뭐 자연은 우리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뭐 이래가면서 이제 이 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뭐 다음 좋은 글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잔잔한 화제가 됐었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이제 이때 이게 제가 작년까지 저도 이런 생각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톰 아일랜드라는 분이 착한 바이러스라는 책을 썼어요. 착한 바이러스. 그런데 그러니까 진짜 더 굿바이러스야. 제목이 착한 바이러스. 톰 아일랜드는 유명한 과학 저술가, 그러니까 과학 저널리스트예요. 이런 분들이 과학적 지식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논문이나 이런 뭐 새로운 사실 같은 거를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잘 전해주는 그런 글도 쉽게 쓰고, 뭐 베스트셀러 작가죠. 이런 분이 이제 이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번역했느냐? 유진홍이라는 감염학 선생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부천 성모병원 교수이고요. 이분이 감염학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 뭐
과학 저술도 굉장히 많고요. 뭐 항생 열전 뭐 해갖고 전공의들이나 뭐 의대생들 또 일반인들도 볼만한 그런 좋은 책을 많이 냈고, 뭐 코로나 이제 유행할 당시에도 이분이 여러 말씀하셨습니다. 봐봐, 연합뉴스에 자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는 그런 정도의 훌륭한 유명한 분이고 임팩트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 책은 정희진 선생님이 인용한 그 생태주의자의 책과 달리 과학적으로 입증된 책이라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책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요. 예. 아메리카노님, 백병원 퇴원 강의 인상 깊었다고. 진짜 제가 간만에 조회수 높았던 그런 강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책은 이런 거예요. 바이러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백신 중에서 우리는 이제 주로 화이자 뭐 이런 걸 갖고 이제 뭐 백신을 했지 않습니까? 화이자하고 뭐였지? 또 하나 있었는데 모더나. 근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나라 들어온 백신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나중에 퇴출은 됐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떤 거였냐면 이 원숭이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 침팬지의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그 코로나 껍질 유전자를 딱 넣어줘가지고 우리 몸이 이거를 계속 만들도록 하는 뭐 그런 거니까, 여기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지만 어쨌든 이때는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암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지 참 신기한데, 이게 정상세포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바이러스, 암세포에는 있는데 이 정상세포에는 없는,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이 세포를 죽이려면 어떤 알파라는 그런 구조물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정상세포에는 그게 없어. 근데 암세포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죽이는 거야. 온코라이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죽이는 거죠. 사실 기생충 중에서도 그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한 기생충은 그냥 좋은 세포, 나쁜 세포 가리지 않고 다 죽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선택적으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유용하게 치료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말하는 착한 바이러스는 뭐냐면, 겐지스 시대에도 배만 나온 비만 환자들이 있었나요? 제가 사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겐지스강 간 적은 없는데요. 저는 배가 나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한때 제 배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인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오 파지는 뭐냐면, 이 박테리오는 세균을 말하고요. 이 파지는 뭐냐? 파지가 이제 종이 파지 그런 말도 또 있겠지만, 이 파지는 잡아먹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세균을 먹는다 뜻이야. 세균을, 박테리아를 먹는다. 그래서 이게 우주선처럼 이렇게 박테리아에 딱 착륙해서 얘한테 이제 자기 유전 물질을 넣어서 막 복제하면서 세균을 죽이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세균 한 마리에 여러 마리의 박테리오 파지가 붙어서 이제 괴롭히는 장면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걸 통해서 자기 유전 물질을 집어넣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가를 하는 것처럼 유전 물질을 집어넣고 있죠. 이래서 이 세균을 죽이는 거고요. 이 박테리오 파지는 이제 또 파지라고 부르겠어요? 루엔테님. 아니야. 내 배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박테리아 한 마리당 최소 10개의 파지를 갖고 있대. 그리고 바닷물 한 컵에도 수억 개의 파지가 있고요. 우리 내장은 박테리아가 뭐 10조 마리 이상 있잖아. 당연히 여기 우리 내장에도 파지가 엄청나게 있대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있고, 박테리아 하나당 한 10개 정도 파지가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이 파지는 봐봐요. 파지는 박테리아를 죽이잖아. 그러면 이 파지를 약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소개하는 이거는 포도상규균을 죽이는 박테리오 파지, 이 약으로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지가 1917년에 처음 발견됐더라고, 박테리오 파지가. 그리고 2년 후인 1919년부터 우리가 3.1운동할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참고로 페니실린은 1940년대부터 사용이 됐는데 이 파지로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는 1917년부터 사용했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이러스의 개념도 없을 텐데 어쨌든 파지 치료법이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2차 대전 때 2차 대전에서 소련이 특히 파지를 많이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러시아에서 어떻게 이걸 했냐면은 2차 대전 당시에 파지가 수많은 수천의 상처 입은 환자, 그러니까 병사들의 목숨을 구했고 콜레라를 막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소비에트는 또 소련은 항상 뭐든지 비밀리에 연구하잖아, 그렇죠? 온리 컨트리래, 온리 컨트리. 박테리아 파지법을 가지고 치료에 이용한 유일한 나라래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박테리아 파지를 키워가지고 막 주사했다는데,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파지가 모든 박테리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특정 파지는 특정 박테리아만 죽여.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박테리아에 듣는 파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뭐 방법은 그냥 여러 개 혼합해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러시아가 이 박테리아 파지를 사람 구하는데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예요.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저는 사실 러시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전투가 이 독일과 이 러시아, 이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러시아를 침공했고, 이 스탈린그라드에서 가장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비린 나는 격렬한 전투. 그래서 소련이 결국 이긴 이겼는데, 이게 독일은, 그러니까 총 사상자가 뭐 보시면 이게 독일군이고 아래가 이제 이 왼쪽이 모르겠다. 예. 어쨌든 독일군은 50만 명이 있었고, 전사, 총 사상자 112만, 전사 47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거고, 이쪽에서는 170만 명인데, 여기서 예르몰리에바라 해서 지나이다 예르몰리에바라는 이 과학자가, 이 사람이 콜레라로부터 이제 콜레라를 죽이는 파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면 콜레라균을 딱 가져와서 여기 이제 파지가 모인다 막 찾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결국 이 콜레라균을 죽이는 그런 파지를 분리했어. 막 죽은 사람 몸까지 뒤져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이 파지를 농축한 혼합물을 만들어서 막 매일같이 5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들한테 제공했대.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 스탈린이 이제 그녀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콜레라 괜찮냐 그랬더니, 그 콜레라한테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콜레라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실 전쟁을 딱 하게 되면요, 이 식수가 진짜 문제거든요. 보급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식수야, 식수. 아무리 겨울이라 더 그렇겠지. 근데 이 식수에 콜레라가 있다면 이건 뭐 전쟁을 해보나 마나잖아. 그런데 이 콜레라를 막았다? 야, 그러면 이거는 전쟁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스탈린이 러시아 스탈린그라드 전쟁에서 이게 이기는데 큰 도움이 됐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쟁에서 이게 이제 스탈린그라드 광장에서 이기고 나서 소련 국기를 흔드는 소련군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 파지가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지가 지금 이제 2024년 이때 이거가 다시 주목되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말이죠, 지구상에서 이 박테리아 감염으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 MDR이라고 여러 가지 약제, 그러니까 항생제 여러 가지 약제에 이 저항성을 가진 이 세균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 세균들이 정말 치사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페니실린 나왔을 때 얘네 다 죽었어. 근데 나중에 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지 말자 해서 어떤 놈이 이 저항성 저항성 이거를 딱 이제 발명하잖아. 그러면 이걸 다 나눠줘. 그래서 좀 있으면 이 페니실린 안 듣게 돼. 그럼 인간이 더 센 약을 만들고 얘네들이 안 되겠다 하고 또 만들고, 이게 끊임없는 군비 경쟁. 우리가 세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균을. 왜냐하면 세균은 어떤 약을 만들어도 금방 저항성을 찾아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니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지만 혼자 갖지 왜 다 나눠주고 모두
다 그걸로 무장을 시키냐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멀티 드럭, 여러 드럭의 저항성인 세균이 급증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약에도 다 듣지 않는 판드럭 레지스탄트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거 끝장이죠. 2050년이 되면요. 매년 1,000만 명이 이걸로 죽는데 그런 반면에 새로운 항생제는 나오겠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라는 게 이게 그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 제가 먹는 고혈압 약처럼 매일 먹는 약이 아니고 그냥 아플 때만 조금 쓰는 거잖아. 그리고 그런 거, 그러고 이게 항생제라는 게 또 이렇게 또 막 아주 비싸게 또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항생제가 필요한 곳은 어디냐면 감염이 되게 많은 나라는 오히려 그러니까 후진국이잖아, 후진국.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팔아먹기가 좀 미안해.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런 항생제를 비싸게 파는 게 좀 나빠 보이잖아. 그래서 그 비약사들은 그런 거보다도 콜레스테롤을 낮춰드립니다. 그리고 뭐 혈압을 낮춰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리면 됩니다. 뭐 이런 거를 팔라 그래. 이거 한 번만 딱 먹이잖아. 잘 꼬셔가지고 미나 너 콜레스테롤 높거든. 너 이거 먹어라 하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거야. 이런 약을 땅짓고 헤엄치기 그리고 또 뭐 살 빠지는 약 이런 거 항생제를 안 만든다고요. 그래서 뭐 원래 만들기도 어렵고 이제 그 돈도 안 돼.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일님 감사합니다. 재밌다고 하셨고요. 연평도 사건 때 육군 병장이었는데 어제 전쟁 난 줄 알았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류엔테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파지가 쓰인 사례가 있어. 2010년에 그 대학생인 릴리 호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릴리 호스트. 릴리 호스트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국제 대회가 있어서 파지를 찾아서 분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하고 이제 이 학생이 뭐 찾다가 썩은 가지에서 파지를 분리했어.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뭐 이게 진흙이란 뜻으로 머디로 명명했습니다. 뮤리엘로 명명했으면 좀 더 반가웠을 텐데. 그리고 이 머디라는 이 파지가 나중에 17살짜리 이사벨이라는 여자애한테 이 파지가 주입이 됩니다. 실제로 임상에 쓰였다고. 이 이사벨은 이게 영어로는 시스틱 파이브로시인데 이게 낭성 섬유종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점액이 아주 끈적끈적한 점액이 나와가지고 이게 결국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불치병이고 유전성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치병인데 이것 때문에 얘가 이제 거의 죽기 직전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이걸로 죽기 직전에 할 수 없이 이건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폐이식하는 거야. 폐이식을 했는데 이게 그 세균 감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더 약물 내성을 가진 박테리움에 감염돼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한테 이 머디를 비롯해서 세 종의 파지를 같이 구입했는데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게 머디입니다. 머디. 이 머디를 그러니까 어떤 약에도 어떤 항생제도 안 듣는 그 아이를 학생이 찾은 그 파지로 고쳤습니다. 수개월 후에 퇴원했습니다. 정말 박수를 받을 일이고요. 이 왼쪽 것이 머디입니다. 머디라고 하는 그거고, 뭐, 모양을 봐서는 뭐 그냥 다 그게 그건데, 어쨌든 그 파지가 이건 그렇게 멋있진 않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 학생입니다. 이사벨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사벨이 3년 후에 뭐 다른 합병증으로 이제 사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3년 동안 운전면허 따서 운전도 하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여러 가지 뭐, 여행도 하고 막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 굉장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왜 이런 거 의사를 어쩌면 고소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여기선 이 어머니가 되게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겐지스 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겐지스 강에는 안전 한계치보다 10배나 더 많은 세균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항생제 내성 세균도 많아요. 그리고 콜레라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콜레라가 이렇게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일정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막 전 강에 퍼지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 책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겐지스 강에 나온 물에는 콜레라를 죽이는 항생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콜레라균을 3시간 이내에 죽이는데
놀라운 거는 그 물을 끓이잖아. 그러니까 겐지스강의 물에는 진짜로 콜레라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 속에 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을 끓이면 이런 효과를 못 내는 거예요. 왜 못 낼까? 그러면 이거 다 파지가 죽으니까 온 거지.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 정인진 선생이 쓴 글이 인용한 게 전혀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겐지스강에 파지가 많잖아. 그러면 콜레라균, 파지의 수가 적으면 콜레라가 증식해서 병을 일으키고, 콜레라균이 많아지면 다시 파지가 와서 늘어나면서 콜레라 유행이 종결되고, 파지 수가 감소해 다시 콜레라 증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된다는 거지.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물론 우리 한강처럼 세균이 없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훨씬 더 좋지만, 인도처럼 이렇게 뭐 상하수도가 좀 안 좋은 나라에서는 이 파지에게 의존하는 뭐 그런 것도 이해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행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 행킨이 이 말을 했잖아요. 야, 겐지스강에 콜레라 죽이는 뭔가가 있어. 광물질이라고 하자. 이 뭔가가 있어. 근데 그래서 두 명이 이거를 찾아서 이 의문, 이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드오렐르라고 이름이 되게 이상한 이 드오렐르 얘기만 잠깐 할게요. 드오렐르는 그 의사 자격증도 없고 그냥 처음에 종합병원에서, 과테말라 종합병원에서 의사 자격증 없이 환자들 세균 검사를 막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여기에 재미를 붙여서 멕시코로 가서 과학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얘기 딱 나중에 듣다 보니까 이 연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뛰어나. 그래서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더라고. 그래서 이분 잠깐 얘기하자면, 드오렐르는 어떤 걸 했냐면, 그 메뚜기가 막 마을을 습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냐면, 야, 메뚜기를 그냥 죽이는 거 말고 메뚜기한테 병을 키우는 뭔가 뭐 그런 세균이라도, 그러니까 메뚜기한테 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키워서 메뚜기를 몰살시키면 어떨까 해서 죽은 메뚜기가, 설사로 죽은 메뚜기가 있었어요. 사실 설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메뚜기로부터 딱 그 세균을 분리해. 그래서 그 세균을 대량으로 키워. 그다음에 농작물에 뿌렸더니 메뚜기들이 농작물 먹으러 왔다가 집단 설사 걸려서 결국 사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염병을 퇴치했어요. 이 공로로 이 드오렐르는요, 파스테르 연구소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뭘 봤냐면, 그 메뚜기 때 죽였던 박테리아 있잖아. 이 박테리아를 접시에서 막 배양하는데 이걸 본 거야. 이게 이 박테리아가 쫙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막 공간에 점점점 막 있지. 점이 막 있잖아. 점 보이시죠? 점. 이게 뭘까? 이거는 이제 그 세균 분집에 그 플레밍이 사실 페니실린 발견한 것도 여기 이 곰팡이 근처에는 이 세균이 오지 않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는 뭔가 세균 더미에 누가 난입해서 세균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어요. 뭔지 몰라도 뭔가가 이 세균을 죽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죽이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딱 하고,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임상에 적용할 그런 기회가 언제 왔냐면, 1915년에 프랑스 군대에서 심각한 이질, 그러니까 이제 뭐 설사하고 배 아프고 막 이런 알 수 없는 그런 설사병, 이거가 이제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원인이 아마도 시겔라라는 그런 세균인데, 이거는 뭐 피가 나고 설사, 뭐 이거 항생제가 없으면 이거는 치유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인데, 그 환자들의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 메뚜기 떼를 죽였던 이 박테리아 안에도 이 파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 환자들, 그러니까 시겔라에 걸린 환자의 변에도 뭐가 있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그 무언가는 세균보다 훨씬 작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의 설사변을 갖다요, 이 세균이 통과 못하는 그런 필터에 통과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군인들의 설사변에는 세균도 있고 파지도 있어. 근데 세균을 걸르는 그런 촘촘한 망을 만든 다음에 이걸 필터에 통과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시겔라는 딱 걸러지고 그보다 작은 파지가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게 파지라는 건 모르고 그냥 여기 뭔가 있어. 뭔가 힘을 가진 물질이 있다고. 그래서 이 시겔라를 갖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걸 갖다 파지. 그러니까 파지라고 생각한 이 통과한 거 있잖아. 이거를 갖다 시겔라 덩어리에 넣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시겔라가 잔뜩 들어있는 병에다가 이 파지를 막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는 시겔라 때문에 되게 뿌였어. 액체가 뿌였어. 근데 이걸 넣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투명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멋진 글을 씁니다. 손 닦였던 배양액이 깨끗해졌다. 저 같으면은 이게 왜 깨끗해졌니? 네가 만졌어. 막 이럴 텐데 이 사람은 천재야, 천재. 순식간에 난 이해했다. 이게 바이러스가 있었, 여기 이게 바이러스가 있고 이 바이러스가 이 세균을 죽인 거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혹시 뭐 살충제 살균제, 그러니까 그 살균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희석시켜서 이제 줘본 거야. 그러니까 필터로 걸러진 그 액체를 희석을 해봤어. 희석을 여러 번 해서 넣어줬어. 근데 효과가 똑같아.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살충제 같은 거였다면 희석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겠지. 근데 똑같은 효과가 생겼어. 이거는 증식을 하고 이거는 바이러스거나 뭐 파지일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자로부터 나온 그 파지를 임상 실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박테리오 파지라고 부르고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나는 대단한 발견했다 그랬는데 정말 이 세상은 이 사람이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병원에 찾아가서 다짜고짜 말을 해요. 야, 내가 여기 혹시 이질 환자 있냐? 내가 이질 환자 치료하겠다. 마침 설사를 앓는 11살 소년이 있어. 이 사람이 세균성 이질인데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 시겔라 걸려서 설사했던 그 병사로부터 나온 파지를 딱 먹인 거야. 이게 1호 환자. 소년이 나았어. 그리고 세 남매를 고치고, 그러니까 이게 1919년이면요, 여러분. 페니실린 그 플레밍이 발견한 게 28년 논문이 썼고, 40년대 들어서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되거든요, 2차 대전 때. 그런데 그 전에 1919년에 이 파지 치료로 이게 다 나은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 이걸 계속 써고 많은 의사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속이 밴댕이였어. 그래서 이 자격이 없다. 이런 이유로 배척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권위도 진실을 방해할 수 없다. 물론 영어로 했겠지만 연구비도 끊기고 연구실도 뺏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연구소를 옮겨가면서 파지의 유용성을 논문으로 막 발표했는데 더 큰 시련이 왔습니다. 어떤 영국 사람이 나와서 야, 네가 발견한 그 파지라는 거 말이야.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그 내 거야 임마 이렇게 한 거야. 넌 표절자. 이거를 이 사람이 의사면은 야 그래도 네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임마 라고 할 텐데 아무도 이 사람 편에 서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상 후보에 잠깐 올랐었는데 수상하지 못했고요. 근데 이 드오렐레 연구가 그래서 사상이 돼서 거의 유일하게 이 연구를 계속한 데가 소련인데 소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의 장막에 막혀서 명맥을 소련은 뭐 발표를 안 하니까 몰랐지. 근데 이제 이게 1990년대 이후에 새롭게 루엔테님 데크리 뭐죠? 박테리오 파지 줄여서 파지 맞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를 오늘 여기서 파지로 죄송해요. 파지로 불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항생제가 무한히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이 파지는 이 항생제에 안 듣는 세균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는 영광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이 드오렐레가 죽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라도 이렇게 이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나온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논문이거든. 어디 옛날 사람들이 한 것 중에 뭐 없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논문을 써야 된다. 과연 저는 논문을 쓰는가? 거기에 대해서 참 국가와 사회가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렇게 파지 세라피를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균을 분리하고 파지가 뭐가 있는지 찾고 이걸 또 배양하고 주사로 해서 이렇게 막
환자한테 주사하는 그런 방법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좀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요새 책을 잘 안 읽고 맨날 웹소설만 보는데 요새 저한테 진짜 뭐 이렇게 박테리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런 거고, 그리고 정희진 선생님도 이 책을 빌미로 이제 야, 거봐 내 말 맞잖아라고 뭐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는 그분의 뭐 사상에 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리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자격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환자를 치료할 때는 중요하지만 연구에는 사실 의사 자격이 뭐 꼭 그렇게 있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어도 정말 연구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의학 연구를 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런 자격에 의존하는 이런 미리엘린, 이거 우리 유진 대표님이 사준 거 생일 선물로 한번 사준 거예요. 그렇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그 책이 유진호 선생님이 번역한 이 착한 바이러스라는 책이니까 정말 요거 제가 말한 데까지만 읽어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관한 얽힌 그런 책들 있잖아요. 이거 읽다 보면 진짜 의외로 막 추리소설 보는 모험극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고, 워낙 또 이 저널리스트 이 아일랜드가 글을 잘 썼어. 그래서 이 울적한 12월 울적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12월 이 착한 바이러스를 읽으면 2024년이 뜻깊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좀 일찍 끝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